저는 장은호입니다. 올해 67, 40년을 교단에서 보내고 교장으로 정년퇴임한 지도 벌써 2년이 지났죠. 서울 아파트에서 아내와 단둘이 조용히 지내던 나날들이 그렇게 평온했는데 그 평온이 한순간에 깨져버렸습니다. 여보, 배가 너무 아파요? 아내 순자가 그렇게 말한 게 석 달 전이었어요. 처음엔 단순한 소화불량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나온 진단은 췌장암 말기였죠. 의사는 길어야 두어 달이라고 했어요.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안동으로 가요. 고향집에서 마지막을 맞이하고 싶어요. 순자는 그렇게 말했어요. 서울에서 치료받는 게 낫지 않겠냐고 했지만 순자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저 역시 마음 한편으론 그게 맞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고향 흙냄새 맡으며 떠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싶었거든요. 안동 고향집은 제가 태어나서 자란 곳입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로 비워두고 가끔 벌초 때나 찾아갔던 곳이죠. 오랜만에 들어선 집은 곰팡이 냄새가 났지만 순자는 만족스러워했어요. 역시 공기가 다르네요. 여기가 좋아요. 순자가 마루에 앉아 마당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그 모습이 참 안쓰러웠습니다. 병으로 야위어진 얼굴에도 고향 집에 대한 그리움이 역력했거든요. 저 역시 오랜만에 맡는 흙냄새에 마음이 편해졌어요. 그런데 순자의 병세는 생각보다 빨리 악화되었습니다. 한 달도 못 되어 거동이 힘들어졌고 결국 며칠 못 버티고 세상을 떠났어요. 마지막 순간까지 제 손을 꼭 잡고 있던 순자의 모습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여보, 나는 당신 옆 고향 흙에 묻히고 싶어요. 납골당 같은 데 말고 흙냄새 나는 곳에. 그게 순자의 마지막 유언이었어요. 장례를 치르는 동안 자식들이 모두 내려왔습니다. 큰아들 진수는 서울에서 회계사로 일하고 둘째 민수는 대구에서 자영업을 하고 있어요. 막내딸 미영이는 부산에서 남편과 함께 살고 있죠. 모두들 바쁜 일상을 뒤로하고 어머니 장례를 도왔습니다. 3일장을 치르고 나서 매장 문제를 놓고 이야기가 나왔어요. 저는 순자의 유언대로 집 뒤편 동산에 모시려고 했습니다. 그곳은 제 부모님 산소 근처로 조용하고 좋은 자리였거든요. 그런데 마을 어른인 박춘호 할아버지가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어요. 은호야, 묻은 자리는 함부로 옮기는 게 아니다. 한번 정하면 그대로 두어야 해. 박춘호 할아버지는 올해 85이신 마을의 터줏대감입니다. 젊은 시절부터 풍수지리에 관심이 많으셨고 마을 일로 상의할 일이 있으면 늘 찾아가는 분이에요. 할아버지 말씀이 맞습니다. 어머니도 고향 흙에 묻히고 싶어 하셨으니까요. 제가 그렇게 말하니까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래, 사람은 자기가 나고 자란 땅으로 돌아가야 하는 법이지. 그런데 그 순간 제 머릿속에 어린 시절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였어요. 아버지가 할아버지 무덤을 더 좋은 자리로 옮긴 적이 있었거든요. 마을 직관이 명당이라고 해서 옮겼는데 그 후로 집안에 우환이 끊이지 않았어요. 농사는 계속 흉년이 들고 아버지는 병치레가 잦아졌죠. 결국 논밭을 하나둘씩 팔아야 했고 그나마 있던 가세도 기울었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그 일을 후회하셨어요. 괜히 욕심을 부렸다가 조상님을 들볶았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욱 순자를 함부로 옮기고 싶지 않았어요. 한번 정한 자리에서 편안히 쉬게 해드리고 싶었거든요. 그날 저녁 자식들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묻을 자리 정하셨어요? 진수가 물었어요. 응, 집 뒤 동산으로 정했다. 어머니도 그곳을 원하셨고. 그러자 자식들 표정이 조금 어두워졌어요. 뭔가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지만 선뜻 입을 열지 못하더군요. 어머니 장례 직후라 함부로 말을 꺼내기가 조심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이튿날 아침 순자를 집 뒤 동산에 모셨습니다. 날씨가 맑아서 다행이었어요. 마을 사람들도 많이 와서 도와주셨고요. 순자가 좋아했던 들꽃들을 무덤 주변에 심어 놓으니 제법 정겨워 보였습니다.
박춘호 할아버지도 마지막까지 지켜보시더니 말씀하셨어요. 좋은 자리다. 순자 어머니 편안히 쉴 수 있을 거야. 그 말씀에 마음이 놓였습니다. 순자도 분명 만족스러워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고향 흙냄새 맡으며 영원히 쉴 수 있는 자리니까 말이죠. 자식들은 서울, 대구, 부산으로 각자 돌아갔고 저 혼자 고향 집에 남았습니다. 갑자기 적막해진 집이 썰렁했지만 순자 곁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에 그냥 머물기로 했어요. 어차피 서울 아파트에 돌아가 봐야 혼자 지낼 텐데 그럴 바에야 고향에서 지내는 게 나을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며칠 지나고 보니 자식들이 뭔가 말하고 싶어 했던 게 무엇인지 조금씩 짐작이 가더군요. 시대가 바뀌었는데 여전히 토장을 고집하는 제 방식이 그들에겐 답답해 보였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순자의 마지막 유언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그날 밤 무덤가에 혼자 앉아 있는데 바람에 흙냄새가 실려왔어요. 순자가 그토록 좋아했던 고향의 흙냄새였습니다. 문득 순자의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았어요. 고맙습니다, 여보. 제 소원대로 해주셔서. 그 순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평생을 함께한 아내를 이렇게 보내고 나니 제 인생도 끝자락에 왔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순자의 뜻대로 해드린 것만은 후회가 없었습니다. 순자를 떠나보내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고향 집에 혼자 지내는 게 처음엔 적적했지만 점점 익숙해져 갔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순자 무덤에 인사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순자야, 잘 잤나? 오늘도 좋은 하루 되길 바란다. 무덤 앞에서 그렇게 말하고 나면 마음이 한결 편해졌어요. 순자가 대답하는 것 같기도 했고요. 바람에 나뭇잎이 살랑거리는 소리가 순자의 목소리처럼 들렸거든요. 그런데 그날 오후 큰아들 진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안녕하세요. 진수야. 잘 지내고 있지? 네, 그런데 아버지, 어머니 일로 형제들과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어요. 진수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어요. 뭔가 중요한 얘기가 있다는 뜻이었죠. 무슨 이야기? 전화로는 어렵고요. 주말에 민수, 미영이랑 함께 내려가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토요일에 자식들이 모두 고향집에 내려왔어요. 오랜만에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이니 반가웠지만 동시에 무거운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저녁을 함께 먹고 나서 거실에 모여 앉았어요. 진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산소 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제 가슴이 철렁했어요. 예상했던 일이지만 막상 듣고 보니 당황스러웠거든요. 무슨 말이냐? 요즘 시대의 토장은 너무 불편해요. 관리도 어렵고. 둘째 민수가 거들었어요. 맞아요, 아버지. 서울에 좋은 납골당들이 많거든요. 현대적이고 깨끗하고 언제든지 찾아뵐 수 있어요. 막내딸 미영이도 한마디 했어요. 아버지 혼자서 벌초하시기도 힘드실 텐데 납골당이면 그런 걱정도 없잖아요. 자식들 말을 들으니 나름대로 일리가 있었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순자의 마지막 유언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나는 당신 옆 고향 흙에 묻히고 싶어요. 순자가 마지막까지 그렇게 말했는데 그 약속을 어길 수는 없었어요. 자식들아, 너희 어머니가 마지막에 뭐라고 하셨는지 기억하나? 아버지, 진수가 말을 이으려고 했지만 제가 손을 저었어요. 어머니는 고향 흙에 묻히고 싶다고 하셨다. 납골당 같은데 말고 말이야. 하지만 아버지 시대가 변했잖아요. 요즘 누가 토장을 해요? 민수가 답답하다는 듯이 말했어요. 시대가 변했다고 해서 부모님 유언까지 바뀌는 게 아니다. 제가 단호하게 말하자 자식들이 서로 눈짓을 주고받았어요. 뭔가 미리 상의해 온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사실 친구들한테 물어보니까 다들 납골당으로 이장했대요. 미영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친구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다. 내 아내는 내가 결정할 일이야. 제가 그렇게 말하니까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자식들도 더 이상 말을 꺼내지 못했고요. 그날 밤 자식들이 잠든 후 저 혼자 순자 무덤에 갔습니다. 달빛 아래 조그만 봉분이 초라해 보였어요.
자식들 말대로 현대적인 납골 땅과 비교하면 초라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순자야, 자식들이 너를 좋은 곳으로 모시자고 한다. 어떻게 생각해? 바람이 불어와 나뭇가지가 흔들렸어요. 마치 순자가 고개를 저으며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여보, 저는 여기가 좋아요. 고향 냄새 나는 이곳이. 제 마음속으로 순자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 순간 확신이 섰습니다. 절대 옮길 수 없다고요. 이튿날 아침 식사 자리에서 다시 이야기가 나왔어요. 아버지, 하룻밤 더 생각해 보시니까 어떠세요? 진수가 물었어요. 내 생각은 변하지 않는다. 어머니는 여기 그대로 모시겠다. 아버지, 우리도 어머니를 잘 모시고 싶어서 하는 말이에요. 민수가 답답하다는 표정으로 말했어요. 잘 모시고 싶으면 어머니 뜻대로 해드리는 게 맞지 않나? 제가 반박하자 미영이가 끼어들었어요. 그런데 아버지, 솔직히 말씀드리면 남편이 좀 그러더라고요. 뭐가? 시골에 토장으로 모신다고 하니까 좀 이상하게 생각해요. 요즘 누가 그런 식으로 하냐고. 미영이 말에 제 자존심이 상했어요. 사위가 장인을 촌스럽다고 생각한다는 뜻이었거든요. 사위가 뭐라든 상관없다. 내 집 일이야. 아버지, 그게 아니라. 됐다. 더 이상 이 이야기는 하지 말자. 제가 목소리를 높이자 자식들이 더 이상 말을 못했어요. 하지만 그들 표정을 보니 포기한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자식들이 돌아간 후 며칠 동안은 조용했습니다. 그런데 그 주 목요일 마을에서 우연히 만난 김정호 아저씨가 말을 꺼냈어요. 은호야, 자네 자식들이 순자 어멈을 납골당으로 옮긴다던데. 그런 이야기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마을에 소문이 돌더라고. 요즘 도시 사람들은 다들 그런다면서. 김정호 아저씨는 순자와 함께 어울려 지내던 분이었어요. 마을 부녀회 일도 함께 했고요. 그런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니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생각해 보니 자식들이 마을 사람들한테까지 이야기를 퍼뜨린 것 같았어요. 아마 마을 분들을 통해서 저를 설득하려는 속셈이었을 거예요. 그날 저녁 순자 무덤 앞에서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자식들 마음도 이해가 가고 마을 사람들 시선도 신경 쓰였어요. 하지만 순자와의 약속을 어길 수는 없었거든요. 순자야, 자식들이 자꾸 너를 옮기자고 한다.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그때 멀리서 박춘호 할아버지가 걸어오시는 게 보였어요.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오시더니 제 옆에 앉으셨어요. 은호야, 무슨 걱정이 그리 많나? 할아버지, 자식들이 자꾸 어머니를 납골 땅으로 옮기자고 해요. 박춘호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럴 줄 알았다. 요즘 젊은이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은호야, 사람은 죽어서도 자기가 원하는 곳에 있어야 하는 법이다. 순자 어멈이 여기를 원했으면 여기가 맞는 거야. 할아버지 말씀에 위안이 되었어요. 적어도 저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라는 걸 확인했거든요. 그날부터 저는 더욱 확고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순자와의 약속, 그것만큼은 절대 어길 수 없다고요. 자식들이 돌아간 지 며칠 지나지 않아서 전화가 오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진수부터였습니다. 아버지, 서울에 정말 좋은 납골 땅을 하나 알아봤어요. 한번 보시면 마음 바뀌실 거예요. 진수야, 그런 이야기는 그만하자. 아버지, 정말 좋은 곳이에요. 실내도 깔끔하고 법당도 있어서 언제든 불공도 드릴 수 있고. 진수는 마치 아파트를 소개하는 것처럼 납골 땅의 좋은 점들을 늘어놓았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니다. 어머니는 여기 계시는 게 좋아하신다. 아버지는 어떻게 아세요? 돌아가신 분이 뭘 좋아하시는지. 진수의 말에 가슴이 찔렸어요. 하지만 저는 확신했습니다. 순자가 마지막까지 고향 흙을 그리워했던 걸요. 이틀 후에는 민수가 전화했어요. 아버지, 저도 대구에서 괜찮은 납골당 하나 찾았어요. 민수야, 너도 형 따라 하는 거냐? 아니에요. 진짜 어머니를 잘 모시고 싶어서예요. 여기는 관리도 잘 되고 주차장도 넓어서 찾아뵙기 편해요. 민수는 실용적인 면을 강조했어요.
하지만 그런 편리함이 순자에게 정말 좋은 건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편리하다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니야. 그럼 아버지는 평생 혼자서 벌초하실 거예요. 나이 드시면 어떻게 하시려고? 민수 말에도 일리가 있었어요. 저도 이제 67인데 몇 년 더 지나면 벌초하기 힘들어질 거예요. 하지만 그렇다고 순자를 옮길 수는 없었습니다. 그건 그때 가서 생각하자. 며칠 후에는 미영이가 전화했어요. 아버지, 남편이 자꾸 그래요. 처갓집이 너무 고루하다고. 미영이 목소리에는 미안함이 섞여 있었어요. 사위 눈치 보느라 고생이 많구나. 아버지, 그게 아니라 남편 말도 틀린 건 아니잖아요. 요즘 시대에 요즘 시대라는 말로 모든 걸 정당화할 수는 없다. 제가 단호하게 말하자 미영이가 한숨을 쉬었어요. 아버지, 저희도 어머니를 사랑해요. 그래서 더 좋은 곳에 모시고 싶은 거예요. 자식들의 마음을 모르는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들이 생각하는 좋은 곳과 순자가 원하는 좋은 곳은 달랐습니다. 그런 전화들이 일주일 내내 계속됐어요. 하루는 진수, 하루는 민수, 또 하루는 미영이. 마치 작전이라도 짠 것 같았습니다. 그럴수록 저는 더욱 완강해졌어요. 어느 날 장을 보러 마을에 나갔는데 김정호 아저씨가 다시 말을 꺼냈어요. 은호야, 자식들이 계속 설득한다던데 어쩔 거야? 그냥 둘 겁니다. 제 뜻은 변하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말이야. 요즘 젊은이들 생각도 이해가 가더라고. 관리하기 편하잖아. 김정호 아저씨까지 자식들 편을 드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슈퍼에서 물건을 사는데 주인 아주머니가 말했어요. 교장 선생님, 댁 자제분들 효성이 좋으시네요. 어머님을 더 좋은 곳으로 모시려고 한다면서요. 마을 사람들 사이에 소문이 완전히 퍼진 것 같았어요. 자식들이 효자 노릇을 하려는데 아버지가 고집을 부린다는 식으로 말이죠. 집에 돌아와서 생각해보니 답답했어요. 자식들은 자식들대로, 마을 사람들은 또 마을 사람들대로 모두가 저를 구식이고 완고한 늙은이로 보는 것 같았거든요. 그날 저녁 순자 무덤 앞에서 혼잣말을 했어요. 순자야, 내가 너무 고집을 부리는 건가? 자식들 말대로 하는 게 나을까? 바람이 불어와 무덤 위 들꽃들이 흔들렸어요. 순자가 심어달라고 했던 코스모스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순자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여보, 저는 여기가 좋아요. 꽃내음 나고 흙냄새 나는 이곳이. 그 순간 마음이 다시 단단해졌어요. 남들이 뭐라고 하든 순자의 뜻대로 해드리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며칠 후 마을에서 만난 이웃들의 반응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은호 교장 자식들이 그렇게 간곡히 부탁하는데 요즘 시대에는 납골당이 맞지 않나? 체면도 생각해야지. 마을 어른들까지 은근히 자식들 편을 드는 것 같았어요.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더 당황스러웠습니다. 어느 날은 마을 이장님까지 찾아오셨어요. 은호야, 자식들이 좋은 뜻으로 하는 일인데 너무 완고하게 굴지 마라. 이장님까지 그런 말씀을. 나도 요새 생각해보니까 납골당이 여러모로 낫더라고. 관리도 안 해도 되고 자식들도 편하고. 이장님마저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정말 시대에 뒤떨어진 고집쟁이가 된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온 마을이 저를 구닥다리 늙은이로 보는 것 같아서 자존심이 상했거든요. 40년 동안 교장으로서 존경받으며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완고한 늙은이 취급을 받다니. 다음 날 아침 진수에게서 또 전화가 왔어요. 아버지, 마을에서도 다들 납골당이 낫다고 하시잖아요. 진수는 마을 사람들까지 동원해서 저를 설득하려는 것 같았어요. 누가 그런 말을 했다고? 김정호 아저씨도 그러시고 이장님도 그러신다면서요. 자식들이 마을 사람들과 미리 이야기를 나눈 게 분명했어요. 그래서 저를 포위하듯이 압박하는 거였죠. 자식들아, 너희가 아무리 그래도 내 뜻은 변하지 않는다. 아버지, 왜 그렇게 고집을 부르세요? 고집이 아니라 어머니와의 약속을 지키는 거야.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지만 마음은 무겁기만 했어요. 온 세상이 저를 반대하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그럴수록 더욱 버텨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오후 박춘호 할아버지가 찾아오셨어요. 은호야, 요새 마음고생이 심하구나. 할아버지, 온 마을이 저를 이상하게 보는 것 같아요. 그런 소리 하지 마. 내가 옳은 일을 하는 거야. 할아버지 말씀에 조금 위안이 됐어요. 적어도 저를 이해해 주시는 분이 한 분은 계시니까요. 하지만 자식들도 마을 사람들도 모두 은호야, 사람은 죽어서도 자기가 편안한 곳에 있어야 한다. 그게 예의고, 그게 도리야. 할아버지는 변함없이 제 편이셨어요. 그분 말씀을 들으니 다시 힘이 났습니다. 그날 저녁 순자 무덤 앞에서 다짐했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순자와의 약속만은 끝까지 지키겠다고. 설령 온 세상이 저를 반대한다고 해도 말이에요. 자식들과 마을 사람들의 압박이 계속되던 어느 날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박춘호 할아버지가 한 사람을 데리고 오신 거였어요. 은호야, 지관 선생님을 모셔왔다. 할아버지 뒤로 6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분이 따라오셨어요. 키는 작았지만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한복을 입고 계셔서 더욱 범상치 않아 보였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지관 황태수입니다. 황태수라는 분이 정중히 인사를 하셨어요. 목소리가 차분하고 깊었습니다. 아, 네. 장은호입니다. 들어오세요. 거실로 안내해 드리니 황 지관이 주변을 둘러보시더군요. 뭔가 집안의 기운을 살피는 것 같았어요. 춘호 형님께서 부탁하셔서 왔습니다. 부인분 산소를 보러 말이죠. 그런데 갑자기 왜? 박춘호 할아버지가 설명해 주셨어요. 은호야, 자식들이 자꾸 옮기자고 하니까 한번 전문가 의견을 들어보자 싶어서. 할아버지도 제가 너무 힘들어하는 걸 보고 도움을 주려는 마음이셨던 것 같아요. 황 지관이 말씀하셨어요. 제가 한번 자리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괜찮으시면 산소로 안내해 주세요. 저는 두 분을 순자 무덤으로 안내했어요. 집 뒤편 동산은 오후 햇살을 받아 따스했습니다. 무덤 위에 심어둔 들꽃들이 바람에 살랑거리고 있었고요. 황 지관은 무덤 앞에서 한참 동안 서 계셨어요. 사방을 둘러보시더니 나침반 같은 걸 꺼내서 방향을 재기 시작하셨습니다. 그 모습이 꽤 진지해 보였어요. 중간중간 고개를 끄덕이시며 뭔가 계산을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저와 박춘호 할아버지는 조용히 지켜봤어요. 10분 정도 지났을까요? 황 지관이 천천히 고개를 돌리시더니 말씀하셨어요. 좋은 자리입니다. 정말입니까? 제가 반가워하며 물었어요. 네, 뒤로는 산이 받쳐주고 앞으로는 물이 흐르니 배산 임수의 명당이에요. 특히 이 방향은 황 지관이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산세가 어떻고 물의 흐름이 어떻고. 저는 잘 모르는 이야기였지만 듣고 보니 그럴듯했습니다. 그럼 여기 그대로 두는 게 좋다는 말씀이세요? 그렇습니다. 함부로 옮기시면 안 됩니다. 황 지관의 말씀이 단호했어요. 왜 그럴까요? 이런 자리는 흔하지 않아요. 한번 자리 잡은 분을 함부로 옮기면 기운이 흩어집니다. 그 순간 제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역시 순자를 여기 모신 게 맞았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혹시 옮기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박춘호 할아버지가 물으셨어요. 황 지관이 심각한 표정으로 답하셨어요. 집안이 흔들립니다. 재물도, 건강도, 화목함도 다 어긋나게 돼요. 그 말을 듣자마자 어린 시절 기억이 떠올랐어요. 아버지가 할아버지 무덤을 옮긴 후 집안에 일어났던 일들 말이에요. 지관님,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장담할 수는 없지만 좋지 않은 일이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황 지관의 말씀에 더욱 확신이 섰어요. 절대 순자를 옮길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집으로 돌아와서 차를 대접하며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지관님,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런 걸 미신이라고 하던데.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미신이라고 할 수도 있죠. 하지만 수천 년 동안 내려온 지혜를 함부로 무시하면 안 됩니다. 황 지관이 찬찬히 설명해 주셨어요. 요즘 사람들은 편리함만 추구해요. 하지만
죽은 분의 편안함은 생각하지 않죠. 그 말씀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자식들도 결국 자신들의 편리함을 위해서 순자를 옮기려는 거였으니까요. 제 자식들도 계속 납골당으로 옮기자고 합니다. 그런 마음도 이해합니다. 하지만 한번 모신 자리를 함부로 바꾸는 건 옳지 않아요. 황 지관이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특히 부인분처럼 고향을 그리워하신 분은 더욱 그렇습니다. 억지로 다른 곳으로 옮기면 마음이 불편하실 거예요. 그 말씀을 듣자 눈물이 핑 돌았어요. 순자의 마음을 정확히 짚어주신 것 같았거든요. 황 지관이 떠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당부하셨어요. 장 선생님, 아무리 주변에서 뭐라고 해도 흔들리지 마세요. 이 자리가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음이 한결 편해졌어요. 그분이 떠나신 후 박춘호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이제 마음 놓고 버텨. 전문가도 그대로 두라고 하니까. 네, 할아버지. 이제 더욱 확신합니다. 그런데 며칠 후 자식들에게 지관 이야기를 했더니 반응이 싸늘했어요. 아버지, 21세기에 무슨 직관이에요? 진수가 어이없다는 듯이 말했어요. 요즘 시대에 그런 걸 믿으시면 어떻게 해요? 민수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버지, 직원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요. 현실적으로 생각하셔야죠. 미영이까지 그런 식으로 말하니까 기가 막혔어요. 자식들에게는 전문가의 의견조차 미신 취급을 받는 거였거든요. 그날 저녁 마을에서 만난 김정호 아저씨도 비슷한 반응을 보였어요. 은호야, 지간이 뭐라고 했다고? 좋은 자리라고 옮기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자식들 생각도 들어줘야지. 지간 말만 믿고 있을 수는 없잖아. 마을 사람들조차 지관의 말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 같았어요. 시대가 변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자식들이 먼저 이야기를 해둬서 그런 건지. 하지만 저는 황 지관의 말씀을 믿기로 했어요. 무엇보다 순자의 유언과도 일치했고 제 마음도 그쪽으로 기울었거든요. 며칠 후 진수가 다시 전화했어요. 아버지, 직원 말씀은 그만 생각하시고요. 서울 납골당 예약했어요. 뭐라고? 다음 주에 이장할 겁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어요. 제 가슴이 철렁했어요. 자식들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거였어요. 진수야, 직관도 옮기면 안 된다고 했잖아. 아버지, 그럼 미신 그만 믿으세요. 21세기에 무슨... 미신이 아니야. 수천 년 내려온 지혜라고. 제가 목소리를 높이자 진수도 짜증을 냈어요. 아버지, 왜 그렇게 완고하세요? 우리도 어머니를 잘 모시려고 하는 건데... 잘 모시려면 어머니 뜻대로 해드려야지.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하지만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자식들이 정말로 강행할 것 같았거든요. 그날 밤 순자 무덤 앞에서 오랫동안 앉아 있었어요. 순자야, 직관도 여기가 좋은 자리라고 했다. 내가 끝까지 지킬 테니까 걱정 마라. 바람이 불어와 들꽃들이 흔들렸어요. 순자가 고맙다고 인사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더욱 굳은 결심이 섰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끝까지 버티겠다고요. 진수가 일방적으로 이장을 선언한 지 사흘 만에 자식들이 모두 내려왔습니다. 이번엔 사위와 며느리들까지 함께였어요. 완전히 작정하고 온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어요. 진수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평소와는 다른 강경한 모습이었습니다. 진수야, 직관도 옮기면 안 된다고. 아버지 그만해요. 우리도 참을 만큼 참았어요. 민수가 끼어들었어요. 목소리에 짜증이 묻어났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왜 이러는 줄 아세요? 미영이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어머니를 더 좋은 곳에 모시고 싶어서예요. 그런데 아버지는 왜 그렇게 반대만 하세요? 자식들 모습을 보니 마음이 무거웠어요. 그들 나름대로는 효도하려는 마음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순자의 유언을 어길 수는 없었습니다. 자식들아, 어머니가 마지막에 뭐라고 하셨는지 정말 기억 안 나나? 아버지, 그때는 정신이 혼미하셨잖아요. 진수가 차갑게 말했어요. 혼미하다니. 어머니는 마지막까지 정신이 또렷하셨어. 제가 목소리를 높이자 며느리가 끼어들었어요. 아버님,
저희도 어머님을 사랑해요. 그래서 더 깨끗하고 현대적인 곳에. 깨끗하고 현대적이면 다 좋은 거냐? 제가 화를 내니까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그런데 그 침묵이 더 무거웠습니다. 사위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아버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 부모님도 납골당에 계세요. 관리하기도 편하고. 자네 부모님은 자네가 알아서 하고 내 아내는 내가 결정할 일이야. 제가 펄쩍 뛰자 사위가 움찔했어요. 그런데 그때 진수가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아버지, 이미 납골당 계약했어요. 내일 이장 업체도 와요. 뭐라고?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요. 아버지가 계속 반대하시니까 저희가 결정했습니다. 제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자식들이 저를 완전히 무시하고 일을 진행한 거였어요. 너희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내가 싫다고 했잖아. 아버지, 죄송해요. 하지만 이게 맞는 일이에요. 미영이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맞는 일이라고? 부모 뜻을 거역하는 게 맞는 일이야?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자식들은 객실에서 자고 있었지만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마음속으로 순자에게 사과했어요. 순자야, 미안하다. 내가 자식들을 못 말렸구나. 다음 날 아침 일찍부터 이장 업체 사람들이 왔어요. 트럭 한 대에 도구들을 가득 싣고 온 거였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 구경 나왔고요. 저는 마지막까지 반대했어요. 안 돼. 절대 안 돼. 하지만 자식들은 제 말을 듣지 않았어요. 업체 사람들에게 작업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박춘호 할아버지도 달려오셨어요. 이게 무슨 일이냐? 은호 허락도 없이! 할아버지, 저희가 결정한 일이에요. 진수가 냉정하게 말했어요. 너희가 결정할 일이 아니야. 아버지가 계시는데. 할아버지가 화를 내셨지만 자식들은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결국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무덤을 파헤치는 소리가 들릴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순자에게 너무 미안했습니다. 순자야, 정말 미안하다. 내가 지켜주지 못해서. 혼잣말을 하는데 눈물이 나왔어요. 40년을 함께한 아내를 이렇게 내쫓는 것 같아서 괴로웠거든요. 오후에 모든 작업이 끝났어요. 순자의 유골함을 트럭에 싣는 모습을 보니 더욱 울컥했습니다. 자식들은 서울로 가서 납골당에 모시겠다고 했어요. 아버지도 같이 가세요. 진수가 말했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나는 안 간다. 너희끼리 해라. 아버지. 됐어. 어차피 너희 마음대로 했으니까 끝까지 너희가 해. 자식들이 떠나고 나니 집이 텅 빈 것 같았어요. 뒤편 동산에는 빈 무덤 구덩이만 남아 있었고요. 그 모습이 너무 쓸쓸했습니다. 박춘호 할아버지가 옆에 계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은호야, 너무 자책하지 마. 내 잘못이 아니야. 할아버지, 제가 자식들을 잘못 키웠나 봐요. 그런 소리 하지 마. 요즘 젊은이들은 다 그래. 하지만 마음의 짐은 덜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일주일도 안 되어서 민수에게서 급한 전화가 온 거예요. 아버지,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이냐? 사업 파트너가 돈을 들고 도망갔어요. 5억이나 날렸어요. 제 가슴이 철렁했어요. 민수는 대구에서 건설업을 하고 있었는데 5억이면 작은 돈이 아니었거든요. 어떻게 된 일이냐? 모르겠어요. 갑자기 연락이 안 되더니 알고 보니까 돈을 가지고 외국으로 튄 거예요. 민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이틀 후에는 미영이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아버지, 남편이 갑자기 쓰러져서 병원에 입원했어요. 뭐라고? 심근경색이에요. 수술은 했는데 아직 의식을 못 찾았어요. 미영이도 울면서 말했어요. 그 순간 지관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옮기면 집안이 흔들린다고 했던 그 말이요. 설마 정말 그 때문인 건 아니겠죠?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했어요. 무덤을 옮긴 지 일주일 만에 이런 일들이 연달아 일어나다니. 진수도 며칠 후 전화했어요. 아버지, 회사에서 감사를 받게 됐어요. 감사? 세무조사요.
갑자기 세무서에서 나와서 진수 목소리도 심각했어요. 큰 문제는 아니겠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며칠 회사 일이 완전히 중단될 것 같아요. 자식 셋 모두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긴 거였어요. 그것도 무덤을 옮긴 직후의 말이에요. 그날 밤 빈 무덤 구덩이 앞에서 혼잣말을 했어요. 순자야, 정말 미안하다. 내가 자식들을 막지 못해서. 혹시 화가 났니? 바람이 을씨년스럽게 불어왔어요. 순자가 섭섭하다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황 지관이 갑자기 찾아왔어요. 장 선생님, 무덤을 옮기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자식들이 강행했어요. 그럼 이제 좋지 않은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겠네요. 황 지관의 말에 소름이 돋았어요. 정말 그런 일들이 연달아 일어나고 있었거든요. 지관님, 정말 그 때문일까요? 확실하지는 않지만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황 지관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원래 자리로 돌려놓는 수밖에 없습니다. 빠를수록 좋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이 급해졌어요. 자식들에게 무슨 일이 더 생길지 모르겠거든요. 하지만 자식들이 과연 다시 옮기는 걸 허락할까요? 황 지관이 떠나고 며칠 후 마을에서 만난 사람들의 시선이 예전과 달라졌어요. 김정호 아저씨가 제일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은호야, 자식들이 무덤 옮긴 후로 집안에 우환이 생겼다던데. 누가 그런 말을? 마을에 다 소문이 났어. 둘째는 사업에서 사기당했고 딸 사이는 병원에 입원했다고. 김정호 아저씨 말에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벌써 마을 전체에 소문이 퍼진 거였어요. 그런 일들이 꼭 무덤 때문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제가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했지만 속으로는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타이밍이 너무 기가 막히지 않냐? 무덤 옮기자마자 그런 일들이. 슈퍼 앞에서 만난 이웃 아주머니들도 수군거렸어요. 교장 선생님, 괜히 무덤 건드렸다가 조상님 노여움 산 거 아닐까요? 그러게 말이에요. 멀쩡히 있는 걸 왜 굳이. 아주머니들이 저를 보고 고개를 흔들었어요. 마치 제가 큰 실수를 한 것처럼 말이에요. 제일 견디기 힘든 건 박춘호 할아버지의 표정이었어요. 할아버지는 직접적으로 뭐라고 하지는 않으셨지만 저를 볼 때마다 안타까운 눈빛을 보내셨거든요. 은호야, 마음고생이 심하겠구나. 할아버지, 정말 무덤 때문일까요? 글쎄, 확실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할아버지도 확신을 못 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 모습이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며칠 후 민수에게서 또 전화가 왔어요. 아버지, 더 큰일 났어요. 또 뭔 일이냐? 은행에서 대출 회수 통보가 왔어요. 한 달 안에 3억을 갚으라고. 민수 목소리가 완전히 절망적이었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파트너가 도망가면서 회사 신용도가 땅에 떨어졌나 봐요. 이제 정말 망할 것 같아요. 전화를 끊고 나니 머리가 어지러웠어요. 민수는 제 자식 중에서도 가장 성실하고 착실한 아이였거든요. 그런 아이가 하루아침에 이렇게 될 줄이야. 이틀 후에는 미영이에게서 울먹이는 전화가 왔어요. 아버지, 남편 수술은 성공했는데 후유증이 있대요. 무슨 후유증? 오른쪽 팔다리를 잘 못 써요. 재활 치료를 해야 한대요. 미영이가 흐느끼며 말했어요. 치료비도 너무 많이 들고 남편도 한동안 일을 못할 것 같아요. 진수는 세무조사 때문에 매일 세무서와 회계사 사무실을 오가고 있었어요. 다행히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다고 했지만 회사 업무에 차질이 생기고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죠. 자식 셋이 모두 어려운 상황에 빠진 거였어요. 그것도 무덤을 옮긴 지 불과 2주 만에 말이에요. 마을 사람들 수군거림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어요. 역시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되는 거야. 괜히 자식들 말 듣다가 직원이 그렇게 말렸는데. 이런 말들이 제 귀에 들어올 때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40년 동안 교장으로서 쌓아온 체면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 같았거든요. 특히 힘든 건 마을 이장님의 태도 변화였어요. 은호야, 이제 어쩔 거냐? 이장님이 무거운 표정으로 물으셨어요. 무엇을 말씀이세요?
자식들 일 말이야. 마을에서도 다들 걱정하고 있어. 그냥 시간이 해결해 주겠죠. 제가 힘없이 말하자 이장님이 고개를 저으셨어요. 은호야, 내가 보기엔 무덤을 다시 원래 자리로 돌려놓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이장님까지 그런 말씀을. 나도 처음엔 미신이라고 생각했어. 그런데 이렇게 연달아 일이 터지니까. 이장님마저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더욱 위축됐어요. 그날 저녁 혼자 뒷산을 걸으며 생각에 잠겼어요. 정말 제가 잘못한 걸까요? 순자를 그냥 납골당에 보내드렸어야 했을까요? 그런데 문득 순자의 마지막 유언이 떠올랐어요. 나는 당신 옆 고향 흙에 묻히고 싶어요. 그 간절한 목소리를 잊을 수가 없었어요. 순자는 정말 고향을 그리워했거든요. 그때 뒤에서 누군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돌아보니 마을의 최연장자이신 오춘식 할아버지였어요. 올해 90살이 넘으신 분이에요. 은호야, 무슨 걱정이 그리 많냐? 할아버지, 마을 분들이 모두 저를 이상하게 보시는 것 같아요.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오춘식 할아버지가 다정하게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자식들에게 그런 일들이 생기니까. 은호야, 내가 90평생 살면서 본 바로는 말이야. 좋지 않은 일들이 한꺼번에 몰려올 때가 있어. 그게 꼭 무덤 때문만은 아니야. 그런가요? 물론 무덤의 영향도 있을 수 있지.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마음이야. 내가 조상님과 아내분께 떳떳하냐는 거지. 할아버지 말씀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저는 순자 유언을 지키려고 했을 뿐이에요. 그럼 됐잖아.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 조상님들이 도와주실 거야. 오춘식 할아버지 말씀에 조금 위안이 됐어요. 하지만 집에 돌아와서 자식들 생각을 하니 마음이 무거웠어요. 그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들이 정말 무덤 때문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적어도 타이밍이 너무 기가 막혔거든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아서 순자와의 추억을 떠올렸어요. 처음 만났을 때, 결혼했을 때, 자식들을 낳았을 때, 그 모든 순간들이 고향에서 시작됐어요. 순자야, 내가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하지만 마음만은 변하지 않았어. 혼잣말을 하는데 멀리서 바람소리가 들렸어요. 마치 순자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저도 당신 마음 알아요. 그 순간 눈물이 흘렀어요. 순자에 대한 그리움과 자식들에 대한 걱정이 한꺼번에 밀려왔거든요. 다음 날 아침 일찍 황 지관이 또 찾아왔어요. 장 선생님, 어떻게 지내세요? 지관님, 자식들 일이 더 심각해졌어요. 황 지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역시 그렇군요. 빨리 원래 자리로 돌려놓으셔야 해요. 하지만 자식들이 허락할까요? 이런 상황이면 허락할 겁니다. 더 큰 일이 생기기 전에 서둘러야 해요. 황 지관의 말이 마음에 와닿았어요. 정말 순자를 원래 자리로 모셔와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황 지관과 이야기를 나눈 지 사흘 후 자식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진수야, 어머니를 다시 고향으로 모셔와야겠다. 아버지, 갑자기 무슨 말씀이에요? 진수 목소리에 당황스러움이 섞여 있었어요. 너희들 일이 계속 꼬이고 있잖아. 혹시라도. 아버지, 설마 그게 어머니 때문이라고 생각하세요? 모르겠다. 하지만 어머니가 마지막에 고향 흙을 그리워하셨잖아. 진수가 한숨을 쉬었어요. 아버지, 그런 미신 같은 소리. 미신이라고? 그럼 왜 너희들에게 이런 일들이 연달아 생기는 거냐? 제가 목소리를 높이자 진수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어요. 아버지, 알겠어요. 형제들과 의논해 볼게요. 다음 날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아버지 정말 어머니를 다시 모셔오실 거예요. 그래야 할 것 같다. 너도 사업이 그렇게 됐고. 사실 저도 요새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민수 목소리가 풀이 죽어 있었어요. 어떻게? 아버지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머니 꿈을 자꾸 꿔요. 무슨 꿈? 어머니가 나타나서 집에 가고 싶다고 하세요. 그것도 매일 밤마다. 제 가슴이 뜨끔했어요. 순자가 정말 집에 오고 싶어 하는 걸까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냐?
다시 모셔오세요. 저도 이제는 아버지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미영이도 비슷한 반응이었어요. 아버지, 남편도 요즘 계속 어머님이 서러워하신다고 해요. 사위가 그런 말을? 네. 의식을 찾은 후로 계속 그 말만 해요. 어머님이 차가운 곳에서 외롭다고. 미영이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럼 너도 찬성하는 거냐? 네. 아버지, 다시 모셔오세요. 저희가 잘못 생각했어요. 자식들 모두가 마음을 바꾼 거였어요. 그들도 이상한 일들이 계속 생기니까 불안해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어요. 납골당에서 육골을 다시 꺼내는 일이 그리 간단하지 않다는 거였죠. 진수야, 납골당에서는 뭐라고 하더냐? 복잡해요, 아버지. 서류도 다시 써야 하고 수속도 까다롭고. 돈은 얼마나 들까? 그것보다는 시간이 오래 걸려요. 한 달은 기다려야 한대요. 한 달이나 기다려야 한다니. 그동안 자식들에게 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겠어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아서 뒷마당에 나가 앉아 있었어요. 하늘에는 별이 총총 떠 있었고 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왔습니다. 순자야, 내가 너를 빨리 데려오지 못해서 미안하다. 그때였어요. 갑자기 굵은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날씨 예보에는 비 소식이 없었는데 말이에요. 처음에는 조금씩 내리더니 점점 세게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여름철 장마도 아닌데 이상했습니다. 집으로 들어와서 비 오는 소리를 들으니 마음이 더욱 급해졌어요. 순자가 서두르라고 재촉하는 것 같았거든요. 새벽 3시쯤 되니까 비가 정말 폭우로 바뀌었어요. 천둥 번개까지 치면서 무서울 정도였습니다. 이상하네. 일기예보에는 맑다고 했는데 아침이 되어서야 비가 그쳤어요. 밖으로 나가보니 마을 곳곳이 물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집 뒤편 순자의 옛 무덤터였어요. 빈 무덤 구덩이 주변이 완전히 무너져 있었거든요. 물이 고여서 진흙탕이 되어 있었고요. 이게 뭐야? 박춘호 할아버지도 달려와서 보시더니 놀라셨어요. 은호야, 이건 보통 일이 아니다. 왜 하필 이것만 이렇게? 다른 곳은 괜찮은데 유독 순자 무덤터만 심하게 무너진 거였어요. 마치 누군가 일부러 파헤친 것 같았습니다. 그때 마을 이장님이 오셨어요. 은호야, 큰일 났네. 순자 어머 무덤터가 완전히 망가졌어. 네,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이건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야. 빨리 원래대로 복구해야 해. 이장님까지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더욱 다급해졌어요. 그날 오후 황 지관이 소식을 듣고 달려왔어요. 장 선생님, 이건 확실한 신호입니다. 무슨 신호요? 부인분이 하루빨리 집으로 돌아오고 싶어 하신다는 뜻이에요. 황 지관이 무너진 무덤터를 보며 말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납골당 수속을 기다릴 시간이 없어요. 직접 가서 모셔오셔야 합니다. 직접요? 네, 오늘 밤에라도 가셔서 모셔와야 해요. 더 늦으면 큰일 날 수도 있어요. 황 지관의 말이 심각했어요. 그런데 납골당에서 몰래 유골함을 가져올 수 있을까요? 그게 가능할까요? 자식들과 함께 가시면 됩니다. 가족이 모셔가는 걸 막지는 못할 거예요. 그날 저녁 자식들에게 전화했어요. 진수야, 오늘 밤에 어머니 모셔올 거다. 아버지, 갑자기요. 수속도 안 끝났는데. 수속은 나중에 하고 일단 모셔와야겠다. 하지만 진수야, 집 뒤 무덤터가 완전히 무너졌어. 이건 어머니가 집에 오고 싶다는 신호야. 제가 간절히 말하자 진수가 망설였어요. 알겠어요, 아버지. 지금 출발할게요. 민수와 미영이도 합류하기로 했어요. 온 가족이 함께 순자를 모셔오는 거였죠. 밤 9시쯤 서울 납골당에 도착했어요. 자식들이 관리소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저는 순자가 계신 곳으로 갔습니다. 순자야, 이제 집으로 가자. 유골함을 보는 순간 눈물이 났어요. 순자가 이곳에서 얼마나 외로웠을까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거든요. 다행히 가족이 함께 오셨으니까 특별히 허락해드리겠어요.
관리소 직원이 말했어요. 하지만 수속은 나중에 정리하셔야 해요. 네, 알겠습니다. 진수가 대답했어요. 순자의 유골함을 차에 모시고 고향으로 향했어요. 고속도로를 달리는 동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순자야, 이제 집으로 간다. 고향 흙냄새 맡을 수 있어. 새벽 2시쯤 고향 집에 도착했어요.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무너졌던 무덤터 주변이 말끔히 정리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박춘호 할아버지가 기다리고 계셨어요. 은호야, 내가 마을 사람들과 함께 정리했다. 어멈께서 돌아오신다니까 말이야. 할아버지와 마을 사람들이 밤새 정리해 주신 거였어요. 다음 날 아침 순자를 다시 고향 흙에 모셨어요. 이번엔 온 가족이 함께였고 마을 사람들도 많이 와서 도와주셨습니다. 이제야 제자리를 찾으셨네. 박춘호 할아버지가 흐뭇하게 말씀하셨어요. 그 순간 바람이 살랑 불어왔어요. 들꽃들이 하늘거리며 반기는 것 같았습니다. 순자가 기뻐하는 모습이 눈에 선했어요. 어머니, 이제 편히 쉬세요. 자식들도 진심으로 인사를 드렸어요. 그 모습을 보니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날부터 자식들에게 조금씩 좋은 소식이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민수는 새로운 사업 파트너를 만났고 미영이 남편은 재활치료가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진수도 세무조사가 무사히 끝났고요. 역시 어머니를 제자리에 모신 게 맞았구나. 그날 밤 순자 무덤 앞에서 혼잣말을 했어요. 순자야, 이제 편안하지? 고향 냄새 많이 맡고 우리 함께 늙어가자. 바람에 나뭇잎이 바스락거렸어요. 순자가 고맙다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순자를 다시 고향에 모신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자식들에게 일어났던 어려움들이 하나씩 해결되어 갔어요. 민수는 새로운 사업 파트너와 함께 작은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규모는 예전만 못하지만 착실하게 기반을 다져가고 있었죠. 아버지, 이번엔 욕심 부리지 않고 차근차근 해볼 거예요. 민수가 전화로 말했어요. 목소리에 예전의 활기가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미영이 남편도 재활치료를 열심히 받아서 일상생활에는 지장이 없을 정도로 회복됐어요. 아버지, 남편이 그러는데요. 어머니께서 병원에서 많이 도와주신 것 같다고. 미영이가 고마워하며 말했어요. 사위가 그런 말을? 네. 재활치료 받을 때마다 어머니가 옆에서 힘을 주시는 것 같았다고 해요. 진수도 세무조사를 무사히 마치고 회사 업무가 정상화됐어요. 오히려 이번 일로 회사 시스템이 더 투명해졌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돌이켜보니까 저희가 너무 성급했던 것 같아요. 진수가 반성하며 말했어요. 어머니 뜻보다 저희 편의만 생각했죠. 그런 자식들을 보니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결국 어려움을 통해서 더 깊이 깨달은 거였죠. 어느 날 오후 자식들이 모두 고향집에 내려왔어요. 오랜만에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인 거였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사과드릴 게 있어요. 진수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무슨 사과? 어머니 일로 아버지를 너무 힘들게 해드렸어요. 민수와 미영이도 고개를 숙였어요. 저희가 잘못 생각했어요. 현대적이고 편리한 게 무조건 좋은 줄 알았는데. 미영이가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어요. 이제 알겠어요. 어머니 마음이 어디 있는지. 저는 자식들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너희들도 효도하려는 마음이었잖아. 아버지가 이해한다. 하지만 아버지 말씀을 듣지 않았잖아요. 그래도 결국 깨달았으니까 된 거 아니냐? 그날 저녁 온 가족이 순자 무덤에 인사를 드렸어요. 석양이 무덤 위로 따스하게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제야 제대로 모셨어요. 자식들이 정성스럽게 절을 올렸어요. 그 모습을 보니 순자도 기뻐할 것 같았습니다. 자식들아, 명당이 뭔지 아나? 제가 갑자기 물었어요. 글쎄요. 지형이 좋고 방향이 좋은 곳? 진수가 대답했어요. 그것도 맞다. 하지만 진짜 명당은 따로 있어. 자식들이 궁금하다는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진짜 명당은 죽은 분이 편안해하는 곳이야. 그리고 살아있는 사람들이 마음 놓고 찾아뵐 수 있는 곳이지. 너희 어머니는 고향을 그리워하셨어. 그러니까 여기가 어머니에게는 최고의 명당인 거야.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아버지. 어머니가 여기서 편안해 하시는 게 느껴져요. 그래, 그게 중요한 거다. 겉으로 보기에 화려하고 편리한 곳보다 마음이 편한 곳이 더 좋은 법이야. 미영이가 물었어요. 그럼 아버지는 처음부터 그걸 아셨던 거예요? 아니라. 나도 처음엔 흔들렸어. 너희들 말도 일리가 있었고 마을 사람들 시선도 신경 쓰였거든. 그런데 어떻게? 어머니 유언 때문이야. 마지막까지 고향을 그리워하시던 모습을 잊을 수가 없었어. 그때 박춘호 할아버지가 지팡이를 짚고 오셨어요. 은호야, 가족들이 다 모였구나. 네, 할아버지. 인사드리러 왔어요. 할아버지가 자식들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어요. 젊은이들, 이제 알겠지? 부모님 뜻을 따르는 게 진짜 효도라는 걸. 네, 할아버지. 이제 깨달았어요. 진수가 정중히 대답했어요. 좋아. 그럼 앞으로는 순자, 어멈 편안히 모시거라. 할아버지가 흐뭇하게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그날 밤 자식들은 고향 집에서 하룻밤을 보냈어요. 오랜만에 가족이 함께 지내는 시간이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어떻게 지내실 거예요? 진수가 물었어요. 그냥 여기서 어머니와 함께 지낼 거야. 아침 저녁으로 인사도 드리고. 외롭지 않으세요? 외롭긴 뭐가 외로워. 어머니가 곁에 계시는데? 저희가 자주 내려올게요. 미영이가 다짐하며 말했어요. 그래, 가끔 얼굴 보여주면 좋지. 다음 날 아침 자식들이 서울로 돌아가기 전에 다시 순자 무덤에 인사를 드렸어요. 어머니, 저희가 깨달았어요. 앞으로는 아버지 말씀 잘 들을게요. 자식들의 말에 바람이 살랑 불어왔어요. 순자가 기뻐하는 것 같았습니다. 자식들이 떠나고 나서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찾아왔어요. 은호야, 이제 마음 놓였겠다. 김정호 아저씨가 말했어요. 네, 어머니도 편안해 하시는 것 같고. 역시 처음 생각이 맞았어. 괜히 옮겼다가 고생만 했네. 하지만 자식들이 깨달았으니까 다행이에요. 마을 이장님도 오셔서 말씀하셨어요. 은호야, 내가 끝까지 버틴 게 잘한 일이야. 부모 뜻을 지킨 거니까. 이장님, 감사해요. 마을 분들이 도와주셔서 가능했어요. 며칠 후 황 지관이 마지막으로 찾아왔어요. 장 선생님, 이제 모든 게 제자리를 찾았네요. 지관님 덕분입니다. 조언해 주셔서 감사해요. 아닙니다. 선생님이 흔들리지 않고 신념을 지키셨기 때문이에요. 황 지관이 순자 무덤을 보며 말했어요. 이제 정말 좋은 기운이 돌아요. 부인분이 편안해 하시는 게 느껴집니다. 그런가요? 네, 그리고 자식분들에게도 앞으로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길 거예요. 황 지관의 말에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그날 저녁 순자 무덤 앞에 앉아서 혼잣말을 했어요. 순자야, 이제 정말 끝났다. 자식들도 깨달았고 마을 사람들도 이해해 주시고 바람에 들꽃들이 하늘거렸어요. 우리가 평생 살아온 이곳에서 함께 늙어가자. 여기가 우리에게는 최고의 명당이야. 그 순간 문득 깨달았어요. 진짜 명당은 풍수나 지형에 있는 게 아니라 마음속에 있다는 걸요.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시는 곳, 그곳이 바로 진짜 명당이었습니다. 순자야, 사랑해. 평생 함께해서 고마웠어. 별이 총총한 밤하늘 아래서 저는 순자와 함께 새로운 시작을 다짐했어요. 이제야 진짜 행복한 노년을 맞이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멀리서 마을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정겨운 고향의 밤이었습니다. 순자도 분명 만족스러워할 거예요. 우리가 함께 사랑했던 이 땅에서 영원히 쉴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